이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은 금방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반복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확률 높은 방법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차피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은 어차피 다 날릴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 가능한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제 매수하는 종목의 기준 좀 들어봤고요. 일단 매수하지 않는 종목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매수하는 종목의 기준에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보통은 차트가 역배열인 종목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역배열인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항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역배열인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을 확률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정배열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기 좋은 종목의 조건으로 단기 매매에 적합한 시가총액이랑 공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공매도 잔고 비율이 낮은 종목, 이건 어떤 얘기예요?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시총이 몇백억대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매수를 하려면 많은 물량을 좀 티 안 나게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시총이 한 500억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도 별로 물량이 쌓여있지 않아서 사고 팔기도 힘들고, 네, 보통 몇천억 단위나 한 조 단위 정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너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예상이 안 되게 움직일 때가 많아서 선호를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어서 네,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몇천억에서 한 조 단위 정도? 그 정도를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공매도는요? 요즘에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데, 공매도가 많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쇼커버링이 들어와서 상승하는 날에는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계속 공매도가 많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내리려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종목이랑 맞서 싸워서 할 필요가 없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단기 매매로 공략하기에는 더 수익 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하는 편입니다. 주식 거래 또 시간별 매매 전략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아침 이른 시간에는 그날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9시나 9시 10분 이런 시간 정도에는 이 테마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이 테마가 오르고 또 그렇게 변동이 심하고 헷갈릴 때가 많아가지고 9시에서 9시 반 사이가 제일 활발하죠. 네, 그때는 활발하긴 하지만 저는 그날 좀 뜨는 테마를 그때 잡기는 리스크가 있는 편이어서, 물론 또 확실하게 보인다면 잡기는 하지만 가능하면은 한 9시 반 정도 이후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10시 넘어서 샀지만 어쨌든 이게 오늘 제일 센 테마고 대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래도 나름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너무 이른 시간에는 그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힘들어서 그날 첫 장대 항봉 뜨는 종목은 잘 공략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첫 장대 항봉 뜨고 그 다음날 매매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이른 시간에도 이미 전날에 이 종목이 센 게 확정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도 매매를 하기가 좋아서 아침 이른 시간에는 주로 전날 장대 양봉 뜬 종목을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럼 가장 센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인 걸 사요. 언제 파세요? 일단 일부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전고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딱 떨어지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VI 발동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항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끝까지 오른다고 확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이런 저항선에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는 편이고, 그 종목이 가장 센 게 맞으면은 또 일부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최대한 버텨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당일에 센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장대 항봉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에 보통 이런 핫한 종목은 매수세가 또 들어오면 쉽게 한번 슈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렇게 한번 상승할 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출금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익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네. 단기 매매에서는 네. 예수금 관리가 되게 네. 중요한데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해야지 내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너무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면 수익 손실금이 너무 커지면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만 매매하려고 해서 수익 나는 금액을 계속 인출해서 따로 쌓아 놓는 편이고 한번 최고로 많이 살 때 5억을 산다고 말씀드려서 그 정도를 넘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다 인출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보다 넘게 사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못 자를 때가 많아서 더 손실이 크게 날 때가 많고 그리고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더 오래 만약에 버텨야 돼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만 올랐다고 또 팔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서 내가 딱 감당 가능한 금액 내로 매매를 해야 돼서 수익금을 계속 인출하는 편입니다. 주식 계좌에 돈을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걸 복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딱 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해서 버는 거는 계속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처음에 이제 주식 투자 좀 하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버신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벌었죠.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날려 깡통을 찼던 거는 가상화폐 때문에 날린 거예요? 주식 때문에 날린 거예요? 그건 주식으로 날렸습니다. 주식을 날린 거면 어쨌든 주식을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또 돈을 뭐 일을 해서 넣거나 했을 텐데 일을 했었나요? 일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다 날린 건 아니어서 그 남아있는 돈으로 해서 계속 매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날리셨다가 다시 돈을 벌게 된 계기 및 실력이 향상된 계기 모멘텀은 뭐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좀 단타에 계속 집중해서 매매를 했는데 저는 그냥 주식 매매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동안에 계속 열심히 그냥 매매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전업 투자까지 하게 됐는데 작년 초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는 잘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어느 정도 꾸준히 벌고는 있었지만 전업을 하려면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더 큰 수익을 내야지 아무래도 전업 투자자는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꾸준히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의 확신은 없어가지고 이거 전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를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학점은 다 들었는데 졸업을 유예하고 한 학기 정도 전업을 한번 해보고 잘 되면은 전업을 하고 아니면은 직장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 유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유예를 하고 나서 계속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니까 이게 학교 다니면서 잠시 봤을 때랑 또 다르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시장 흐름을 잃는 또 눈이 또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수익이 작년 초부터 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이 정도면 전업을 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도 크게 나고 더 열심히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은 단타는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뭐가 맞고 뭐가 좀 틀린 걸까요? 사람들의 오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게서 또 트레이딩이니까요. 단타가 물론 위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근데 대부분 원칙이 없이 매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단타를 하면 위험하다는 게 보통 사람들 단기 매매하는 거 보면 그냥 아무거나 올라가는 거 매매를 해서 빨리 수익 내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매매의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매매하면 당연히 단타를 하면은 금방 다 깡통을 차서 날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본인만의 확률 높은 매매 원칙이 확실히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돈도 그렇게 크게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버는 돈은 계속 빼놓고 내가 매매하는 돈은 일부 돈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도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날 리는 없고 버는 거는 또 계속 빼기 때문에 수익은 무한하고 손실은 제한이 돼 있어서 버는 방법만 확실히 터득을 한다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 같은 경우 복리 수익을 활용할 수 있어 기대 수익금이 가장 큰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네.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잘하면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이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장기 투자 해봤는데 자기가 이걸 장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기간을 봐야 되는데 이 매매 방법이 맞고 확실히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어도 바로잡고 고치는 데까지도 또 이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거를 내가 확실히 잘하고 그런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반복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한 달만 매매해봐도 내가 이 매매를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준과 원칙 없이 매매하면 정말 위험하고 날릴 수 있는 게 맞지만, 자기가 그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이 난다는 그런 결과만 있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하면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기 투자 성과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트레이딩도 그러면 회사의 기본적 분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은 아예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를 해도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뭐 길어봤자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나 이틀 만에 그 종목이 가치를 찾아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당장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매수세가 몰릴 종목을 매매하는 게 당장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에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본적 분석은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타로 수익 얻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반복해 보면은 금방 투자 성과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절대 큰 돈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단타를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한 100만 원이나 아니면은 내가 다 날려도 정말 상관없는 금액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100만 원이든 적은 돈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이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만, 결과만 안다면은 금방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작부터 큰 돈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큰 돈으로 시작을 하면은 보통 시작하자마자 그런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많이 반복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확률 높은 방법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어차피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돈은 어차피 다 날릴 수밖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 소액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돈이 커지면은 심리도 더 흔들려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주문 체결시키기도 더 쉽지가 않아가지고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당 가능한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이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가장 핵심은 그날의 가장 센 테마에서 대장주에서 장대양봉을 그릴 때 사람 멘트였는데, 뭐 그 밖에도 뭐 차트를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법이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정배열이고 역배열이고 아니면 뭐 정고점 돌파를 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긴 하지만, 뭐 차트 분석을 뭐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에 너무 시간을 쏟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트레이더들이 어느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대양봉이면 장대양봉도 몇 퍼센트에 들어갈지는 뭐 5%, 10%, 15, 20, 25, 30 다 다르잖아요. 요거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테마는 뭐 거래 대금 보면 나올 거고, 거기서 대장주는 당연히 시가총액이든 상승률이든 뭐 나올 텐데, 장대양봉의 기준은 어느 정도예요? 장대양봉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못해도 10% 정도는 올라야지 장대양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종목에 따라 다른데 좀 대형주, 약간 예를 들어 시총이 그나마 뭐 조단이나 좀 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0%만 올라도 이건 확실히 장대양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총이 한 1000억 단위거나 이런 종목은 좀 더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한, 이것도 규모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략 15%, 20% 이렇게 정도는 올라야지 장대양봉이 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대양봉이란 거는 어쨌든 그날 떨어질 확률도 어쨌든 그만큼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손절가는 뭐 5% 정도 잡나요? 아까 손절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테마가 뺏기거나 대장이 뺏기거나 일단 그게 1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날 제일 센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샀는데 제 경험상 대략 산 가격보다 한 3% 이상 내려가면은 그 종목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게 뭐 찾지 못한 종목인데 그 종목의 대장을 뺏겼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산 가격보다 3% 이상 떨어지면은 손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식 투자 이제 14년 정도 됐다고 하셨나요? 14년 정도 해보시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뭐 특징 같은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만의 원칙이 다들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 단순히 기법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자금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단타 같은 경우에는 복리로 계속 낼 수가 없어서 반드시 빼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보통 다들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그거 가지고 막 계속하고 돈을 입금해서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 가능한지 잘 파악하고 그 금액 내로 다들 매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좀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도 좀 있을까요?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 원칙 없이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자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이 넘어가면은 이제 팔아야 될 때도 못 팔고 오히려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손실 보는 게 아까워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탈출하려고 하시는데 그럴 때 물론 가끔 반등해서 탈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잘못 당하면은 그럴 때 계속 떨어져가지고 진짜 감당이 안 될 만한 큰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자금 관리를 못해서 멘탈이 무너져서 손실을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심리를 알아야 투자 이긴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작가님은 투자 심리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세요? 주식 매매할 때는 사람들 심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 매매의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 그게 다 사람 심리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테마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2등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대장주로 또 옮겨하고 싶어하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제일 센 종목으로 다들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보통 심리가 무너졌을 때라고 하면은 큰 손실이 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큰 손실이 나면은 이걸 빨리 메꾸려고 더 열심히 매매를 한다든지 돈을 입금해서 한번 크게 벌어보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항상 큰 손실이 나고 나면은 더 열심히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 이상으로 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큰 손실이 나면은 최대한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주식 계좌에 절대 돈을 입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손실 나면 입금해서 이거 메꿔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 더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크게 손실이 나더라도 입금을 하지 않고 줄어든 금액 가지고 매매를 해서 차근차근 그냥 원칙대로만 매매하면은 다시 또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해서 이제 정확하게 20 몇 살이시죠? 저 29살. 29살, 20대 후반이신데 그 주식 투자로 이제 큰 돈을 좀 벌어 보시니까 10억 이상의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어떠신지랑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권에서 일을 하는 경험들을 아예 안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으신지. 수익이 뭐 어린 나이에 꽤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돈에 대해 걱정은 그렇게 안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매매 방법으로 하면은 계속 수익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는 전혀 없고 주식으로 수익 나면은 전부 다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뺀 금액 같은 경우는 다 안전자산이나 부동산 이런 데 전부 다 넣어놓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다른 안전자산에 돈을 많이 넣어놔서 만약에 진짜 시장이 안 좋고 내가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동안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 어떤 데 넣으셨어요? 집 같은 것도 집을 샀어요? 네. 어디 쪽이에요? 여의도에 그리고 예를 들어 자산 배분을 많이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 뭐 ETF 이런 것도 꽤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좀 돈을 버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어때요? 이게 이제 20대 뭐 중후반에 사실상 뭐 10억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뭐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시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본인도 약간 좀 어깨에 뽕이 찰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저 30대 초반에도 10억이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 나이에는 굉장히 엄청 큰 금액이죠.
제 보통 친구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주변에 좋은 친구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트레이딩이든 장기 투자든 자금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정도 금액 내로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장기간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그대로 주식 계좌에 다 쌓아두고 전부 다 제 투자를 해버리면은 한 번 잘못될 때에도 크게 다 날려버려서 허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빼 놓으셔서 완전한 수익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원래 학생일 때도 트레이딩 하셨고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트레이딩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전업 투자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학업이나 이런 데 시간 안 뺏기다 보니까 더 수익이 좋았다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 생활 하면서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에는 트레이딩이 투자법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은 제 경우상 둘 다 집중이 안 돼서 주식도 안 되고 회사 일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직장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 동안에는 계속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오전 시간에는 좀 여유롭게 볼 수 있으시다든지 그런 상황이 그래도 되시면은 트레이딩을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트레이딩이라는 투자법도 엄연히 이제 주식 투자에 있지만 본인의 환경에서 이제 가능하신 분만 해야지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저자님한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홍인기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